네, 양자역학 그리피스 이번에는 연습 문제가 아닌 예제 3.4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을 풀려면 우선은 우리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교재 3.4절 일반화된 통계적 해석에서 조금 이제 개념을 한번 잘 익혀 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표는 이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이러한 지금 포텐셜에서 확률이 뭐냐, 모멘텀을 측정할 확률이 뭐냐, 단 모멘텀이 이제 P0가 여기 값이 나와 있죠. P0 H바분의 M 알파보다 클 모멘텀을 측정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개념을 잠깐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일반화된 통계적 해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가져와 볼게요. 상태 psi xt에 있는 입자에 대해 관측 가능량 QXP를 측정하면 반드시 허미션 오퍼레이터 Q의 고유값 중 하나를 갖는다. 자, 우리가 관측 가능량 observable이라고 했죠. 이 observable을 측정하면 이 관측 가능량을 측정하게 해주는 연산자 오퍼레이터 Q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 이거를 반드시 하나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통계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관측하는 그 즉시 여러 가지 중첩 상태에 있다가 고유값이 하나 딱 결정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아이겐 이퀘이션을 먼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Q는 고유값이 되겠죠. F는 이제 아이겐 펑션,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고유값이 이제 이산적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존재하느냐, 또는
연속적으로 컨티뉴스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좀 보긴 하는데요. 첫 번째 경우 디스크리트한 스펙트럼을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은 아이겐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q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흔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웨이브 펑션이죠. 파동 함수. 얘를 어떤 이 fn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겐 펑션인데, 아이겐 펑션의 고유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선형 결합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완전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책에도 나와 있고요. 완전성. 디락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fn은 아이겐 펑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완전성 덕분에 이 cn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그 변화는 아니고 푸리에 방법으로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데, cn이 뭐냐 그런다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써보면 위에 거를 m이라고 해도 되죠. 딱히 뭐 n이나 m이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선 구분을 해서 써줄게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여기서 시그마 m은 바깥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직교 규격화에 의해서 크로네커 델타 n m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cn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이거를 적분식의 형태로 기술해 주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관측 가능량을 이제 측정할 때 그게 어떤 확률로 어떤 기대값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expectation value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이제 좀 풀어서 써보면 우리가 아까 썼던 것처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시그마 m n 바깥으로 빼준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요 바로 위에 아이겐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qn 아이겐 밸류를 이제 뱉어내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역시 직교 규격화에 의해서 델타 mn 그렇기 때문에 이제 mn이 이제 이렇게 시그마 인덱스로 다 이렇게 돌아갈 텐데, 같을 때만 1을 가지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0이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인덱스는 하나만 돌려도 되니까 m을 돌릴게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 n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m과 n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값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요거는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qn이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에다가 이제 그 qn이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확률 cn 제곱을 곱해서 나타낸 값들을 모두 다 더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때 값이 이제 q라고 하는 관측 가능량을 측정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 되겠다 라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스펙트럼이 이제 컨티뉴스 할 때, 운동량을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볼 텐데, 운동량은 연속된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겐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 값을 가지는 모멘텀을 이제 아이겐 밸류로 두고, fp는 아이겐 펑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게 되면은, 이거는 예제 3.2번에 문제가 되는데, 이제 fpx를 풀게 되면 디락 직교 규격화를 만족하게 되는 아이겐 펑션이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cp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cn 디스크레이트한 경우 cn을 계산했던 것처럼 cp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우선 cp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cn은 여기에서 쓰였었는데, 어떤 웨이브 펑션을 이제 완전선 때문에 아이겐 펑션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이제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해 줄 수 있는데, 어떤 임의의 함수 fx는 지금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고 적분으로, 이제 합이 아닌 적분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때 들어가는 개수가 이제 cp가 되는 거예요. cp 곱하기 이제 fpx, 이거는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cp를 구할 수 있습니다. cp는 여기서 이제 이 psi 펑션은 역시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고요. fp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써줄 수 있는데, 이걸 적분식으로 써준다면 실수 전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적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dx. 이렇게 해서 cp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자, 앞으로 이제 운동량 공간에서 어떤 파동함수 얘기한다면 이 phi pt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디스크레이트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관측 가능한 물리량의 기대값을 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확률에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확률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그 운동량이, 모멘텀이 어떤 구간에 대해서 발견될 확률, 역시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구간
DP에서 관측할 확률,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확률. 그 확률을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파동함수, 근데 이제 그냥 위치에서의 파동함수, 뭐 우리가 늘 써왔던 psi xt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 이거를 사용해서 절대값 제곱해 놓고 dp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 dp라고 하는 건 매우 짧은 그 극한의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일정 구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구간 PA에서 PB까지 모멘텀일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측할 확률이 뭐냐 물어본다면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PA에서부터 PB까지 phi PT를 이렇게 절대값 제곱해서 적분해주면 그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문제는 예제 3.4번 문제는 이 디락 포텐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P0가 이제 H바분의 M 알파인데, 이것보다 더 큰 운동량을 관측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배웠으니까 파동함수, 위치에 대한 파동함수를 좀 써봐야 되는데, 왜냐면 위치의 파동함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썼던 걸 좀 기억을 해보자면, h바분의 루트 m 알파 엑스포넨셜 그리고 이제 시간 텀까지, 여기서 에너지는 하나만 갖는다고 우리가 배웠죠. 마이너스 2h바 제곱분의 m 알파 제곱, 이렇게 딱 하나, 요거를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이 적분을 계산을 하면
음, 지금 보니까 이게 아마 제곱일 텐데요. 예, 제가 제곱을 빠뜨렸네요. 제곱을 애초에 여기도 제곱을 빠뜨렸죠. h바 제곱입니다. h바 제곱. 그리고 이제 네, 이거는 d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적분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i라고 두고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구간을 좀 나눠서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우선 이걸 이제 좀 합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h바 h바가 하나가 있고 뒤에는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써야겠죠. h바를 하나 써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음수니까 당연히 이제 절대값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올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m 알파 x 오버 h바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dx. 그리고 양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x로 튀어나올 거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i h바 마이너스 m 알파 x m 알파 x h바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적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적분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역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거는 복사를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x에 0 들어가고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가는 거는 이제 텀이 0으로 사라지는 거고, 자, 그러면 x에 0 들어가면 이제 1이니까 1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x에 마이너스가 탁 튀어나와 있고 x에 무한대가 들어가면 당연히 또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얘가 이제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이제 x에 0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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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통분시켜 주면은 h바 제곱, 이거는 지금 이제
p 제곱 h 바 제곱, 네, m 제곱 알파 제곱 해주고, 네, 분자에서는 이제 요 i 붙은 항이 허수 붙은 항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2m 알파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p 제로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m 알파 오버 h 바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p 제로 h 바는 m 알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쳐줄 수 있죠. 다시 써보자면 네. 그리고 이제 h바 제곱이 각각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에 p 제곱 플러스 p 제로 제곱의 제곱분의 2 p 제로 h 바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i 값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값은 여기에 이거를 곱해주면 된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루트 파이분의 2 그리고 h바는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루트 h바분의 m 알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루트 p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포넨셜 p 제로, 여기서 2는 이제 아까 숫자로 계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루트 파이분의 2 그리고 p0는 지금 (3분의 2승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엑스포넨셜, 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구간에서 모멘텀이 발견될 확률, 그러니까 관측될 확률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p0보다 큰 값에서 이제 모멘텀을 관측할 수 있겠느냐,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p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 범위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p0 무한대, 이제 이거니까 이거를 제곱을 해줘야겠죠. 자, 제곱을 하는데 지금 exponential 텀은 허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사라질 거고 제곱되고, 그리고 이제 p0 분자에 있는 p0 텀도 제곱이 되니까 이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제곱되고 d
P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상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부정적분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해 볼 건데, 이게 지금 P0를 이제 P를 P0 탄젠트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세타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삼각형 그려본다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0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해줄 건데, 그러면 P 대신에 요거 대입해 줄 건데, P0 제곱 P0 제곱이 빠져나오고 4제곱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dp는 탄젠트 세타는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P0 세제곱이 분모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안에 있는 게 이제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시컨트 4제곱, 따라서 시컨트 제곱분의 1, 이거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P0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각 공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세타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다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세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아크 탄젠트 P0분의 P, 이렇게 표현을 해 주어야 되고, 자, 2분의 1 사인 2세타예요. 자, 그냥 사인 세타는 이건데, 이 사인 2세타라고 한다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가 곱해지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 사인은 P, 코사인은 P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사인 2세타를 곱해 주는데, 여기는 2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네요. 이게 이제 부정적분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부정적분이니까 네. 탄젠트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네, 계산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는 다 사라지니까 이제 분모의 파이만 남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게 확률이었어요. 확률. 이게 확률. 확률인데 이제 계산해 보면 우선 P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네. P에 이제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표기는 아니겠지만 요거는 이제 90도가 되죠. 우리가 삼각형을 아까 그렸을 때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P0 여기가 P였는데 P가 계속 커지는 무한대가 된다면 이제 각도는 90도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자 그리고 P에 P0가 들어가면 탄젠트 아크 탄젠트 1은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무한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0 왜냐면 분모가 제곱이 되니까 제곱이고 위에는 1차니까 그래서 0으로 수렴하고 P0가 또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 4분의 1인데 4분의 1 파인데 4분의 1 마이너스 2 파이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어떤 구간에서 이제 관측될 수 있는가 그 확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 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문제를 이제 다른 포텐셜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겠죠.